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케인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황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공황은 결국 유효 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하며 그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 재정을 대규모로 지출하는, 즉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보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투자의 사회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항의 문제는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서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보완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인스 선생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케인스 선생님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시장의 실패에 직면하기 때문에 즉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그러한 시장의 가격 기구에 오작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즉 공공 재정 지출을 어, 통해서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개입을 케인스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질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고려할 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계획적 개입을 허용하는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장은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 출현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즉 시장의 질서는 인간의 의도와 계획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움직이지요.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가격 기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시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합니다. 자, 경쟁은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유발하지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과정은 바로 가격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자, 케인스 선생님은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을 통해서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하이에크 선생님은 누군가의 계획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 기구에 개입하는 것이 시장의 질서에 대한 이 오해에서 비롯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계획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의 가격 기구라고 하는 시장의 질서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가격 기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망가뜨리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케인스 선생님은 시장의 질서를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가격 기구를 잠시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가격 기구는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죠. 즉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비용을 들여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즉 생산자의 니즈와 소비자의 니즈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출현하지요. 그러니 균형 가격을 매개로 거래와 교환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원만한 순환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신이 혹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계획을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어, 저절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어떻게 출현했는가? 바로 경쟁을 통해서 출현한 것이죠. 경쟁을 통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이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지요. 자,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출현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가격이 출현했다 할지라도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보다 어, 가격은 비슷하나 질은 훨씬 월등한 재화나 서비스, 제품이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존에 거래되던 그 가격은 사라지고 어, 겨, 사라지고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제시하는 그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그 가격과 소비자의 니즈가 일치하여 새로운 가격이 형성됩니다. 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쟁 그리고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출현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바탕으로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처럼 appear, disappear, appear, disappear 이렇게 가격은 경쟁을 바탕으로 출현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러니 누군가 개입을 하여 신이 혹은 국가가 개입하여 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경쟁을 바탕으로 출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경쟁의 과정,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경쟁의 과정에서 어떤 가격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결국 이 시장의 가격 기구는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로서 그 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현했다 사라지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예측 불가능한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이 자생적 질서에 대해서 누군가 계획을 바탕으로 개입한다? 그것은 개입을 할 수도 없고 개입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자생적 질서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 하이에크는 시장의 가격 기구에 계획을 바탕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그렇게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장의 질서는 망가진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의 문제를 정부의 계획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하이에크 선생님의 관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는 가격 시스템을 참조하여 역동적으로 변화를 포착합니다. 그 결과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불완전한 인간도 자신의 판단을 조정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요. 결국 가격은 경쟁을 원동력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변화하는 질서 체계인 셈이죠. 따라서 자생적 질서로서 가격 기구를 계획적인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은 이 치명적인 자만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시장의 가격 기구에 개입을 하여 생산과 소비 순환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시장의 질서, 즉 자생적 질서로서의 가격 기구에 대한 완전한 엉터리 이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엉터리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순환을 원만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자만이다. 이렇게 하이에크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이.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생성되는 가격을 바탕으로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바탕으로 얼마나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을 합니다. 즉,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시장의 가격 기구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신의 생산 혹은 소비 패턴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결국 이 시장의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이고, 그 자생적 질서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개입 없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기본적 원리인데, 이 기본적 원리는 누군가의 개입, 신이나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바탕으로 저절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 개입한다, 그 개입이 효과를 발휘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에크는 이 인간이 무언가를 계획해서 온전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즉, 인간이 무언가를 계획을 해서 생산과 소비의 원만한 순환이 이루어지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매우 불완전한 인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접하는 지식도 문제 해결에 적합한 온전한 통합된 지식이 아니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 여기저기 흩어져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신이 계획하는 것처럼, 마치 신이 계획하는 것처럼 완벽하거나 혹은 오류가 전혀 없을 수가 없겠지요. 자,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계획이 시장의 가격 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생산과 소비의 원만한 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자만이다. 이렇게 하이에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합니다. 경쟁은 권력의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획은 사람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치명적 자만입니다. 자, 우리 하이에크 선생님은 계속해서 인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의 가격 기구, 보이지 않는 손은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자생적 질서. 그 자생적 질서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경제 주체는 가격을 참조하여 어느 정도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결국 시장의 이 가격 기구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사실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계획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간다. 자, 이것은 국가가 소비자에게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상품을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생산자는 얼마만큼 얼마만큼 생산하라라고 모든 것을 국가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생산 패턴과 소비 패턴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길이고 결국 이것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를 계획을 통해서 작동시킨다.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경제활동을 국가의 계획을 통해서 이끌어간다. 이것은 바로 노예의 길이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이에크는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특히 사회주의는 중앙 당국의 계획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인간이 완전하며 의사결정에 적합하게 통합된 지식이 존재한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재화를 최적으로 분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복잡 미묘한 선호를 모두 반영하여 경제활동 전반을 계획하려는 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따른다면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무시될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당국의 계획에 그저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죠. 결국 노예로 전락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하이에크가 가장 비판하는 경제 시스템은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사회주의의 경우에는 국가라고 하는 중앙 당국이 계획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합니다. 시장의 가격 기구에서 이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중앙 당국이 계획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중앙 당국의 계획에 따르게 되죠. 기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결국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것은 노예로 전락하는 노예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이에크는 이러한 계획이 시장 계획을 통해서 시장 계획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작동시킨다. 이것은 계획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경제활동을 운영해 나간다. 이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매우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리고 그 인간이 접하는 지식도 문제 해결에 적합한 통합된 지식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는 제한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오류를 범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흠결이 하나도 없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치명적 자만이죠. 자, 그리고 설령 그러한 인간이 설령 계획을 바탕으로 개입을 한다고 해도 그 개입하는 대상이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대상, 인간이 개입하려는 대상, 바로 가격기구이죠. 이 각 시장의 가격기구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입니다.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바탕으로 가격이 출현하고 그 출현한 가격이 또 경쟁을 바탕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경쟁을 바탕으로 그 가격이 다시 출현하기도 하면서 이 가격을 참조하여 생산자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에 계획이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자생적 질서의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는 마치 스스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그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겠죠. 마치 스스로 원만하게 잘 작동하는 이 자연 세계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개입한 결과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생적 질서에 스스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면 할수록 그 자생적 질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개입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순환시킬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하이에크라는 하는 분은 시장의 질서를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가격기구라고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 불황에 대응하는 근본적 처방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 처방으로서 노동 유연성 확보, 긴축 재정을 통한 물가 하락 유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 수 있어요. 자, 먼저 노동 유연성과 관련하여 기업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재정 지출로 공공사업을 늘려 완전 고용을 지향하면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분은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하이에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즉 공황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장이라는 가격 기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향으로 어떤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처방 중에 하나로서 하이에크는 노동 유연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 이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저절로 결정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에 대한 임금과 노동에 대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임금과 노동량이 결정이 되겠죠. 즉 이때 시장의 질서, 즉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노동에 대한 임금과 노동량이 결정되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맡겨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아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 결과 노동의 수요가 많이 필요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투자가 위축되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가 위축되어 생산활동이 위축되면 노동량을 감소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노동의 수요가 많아지면 임금은 올라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면 노동에 대한 임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노동에 대한 임금과 노동량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하면 많이 고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그 노동을 줄이는, 즉 자유롭게 고용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 유연성입니다. 노동 유연성. 그래서 노동의 시장 유연성이다.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우리 앞서 언급한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즉 시장 자생적으로 출현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케인스 선생님은 공공 재정을 지출하여 유효 수요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공공 사업을 벌리게 됩니다. 공공 사업을 벌리게 되면 어, 인위적으로 사실상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이죠.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공 재정을 지출하는 결과 어, 공공 사업을 벌리게 되니 결국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리게. 공공 사업을 벌리면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업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되니 사실상 이것은 정부의 공공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자, 인위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수요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결국 이것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 개입을 하여 창출해낸 노동에 대한 수요이니 결국은 시장의 질서를 흔든다는 것이죠.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역시 가격 기구에 맡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에크 입장이고 그러한 하이에크 입장을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긴축 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오일 쇼크 이후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경기 불황임에도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는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특히 노조가 임금 상승을 주도하지요. 자, 그런데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늘어난 인건비를 상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 결과 물가 역시 동반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노동자는 또다시 임금 상승을 요구하여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이러한 임금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안정되면서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책정될 것입니다. 하이에크가 두 번째 강조하는 정책은 바로 긴축 재정입니다. 긴축 재정. 자, 긴축 재정 역시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지하고 있는 케인스에 대한 비판에서 출연을 한 것입니다. 앞선 드린 것처럼 케인스는 재정 정책, 즉 정부가 대규모의 공공 재정을 지출하여 공공 사업을 벌려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할 때 공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인위적으로 재정을 인위적으로 이 현금 화폐를 시장에 푸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공공 재정을 지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대규모 공공 사업을 벌일 때 벌이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예요. 공공 사업을 벌이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이 과정에서 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고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순간 민간 가게의 이 주머니에는 돈이 불어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돈을 풀게 되게 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완화 정책이라고 이것이 바로 긴축 재정과 반대되는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적 완화 정책. 즉 긴축 재정은 그렇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재정 정책이 바로 긴축 재정입니다. 자, 근데 하이크가 왜 이렇게 양적 완화라고 하는, 즉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 재정을 지출하여 공공 사업을 벌리고 이 사업의 결과 시장에 돈이 풀리도록 하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현금을 풀게 되면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사실상 감소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어, 천 원이면 천 원이면 어떤 물건 A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상승해서 2천 원을 줘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물가가 치솟는다는 것은 현금을 너무 많이 풀면 시중에 현금이 너무 흔해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흔해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결국 어, 결국 물가가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물가의 상승은 실질 임금의 하락과 같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을 높여주면 그 높아진 임금만큼 기업은 어,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에 높아진 임금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 가격이 높아지니 물가가 치솟게 되겠죠. 결국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은 다시 임금 상승을 요구하여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럼 임금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임금과 물가는 악순환적인 상승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을 유도하여 임금과 물가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따라서 저절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과 물가가 악순환적 상승의 고리를 맺으면서 인위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하이크는 인위적 개입을 통해서 임금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을 시장의 가격 기구를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 기구에 따르면 임금과 물가가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다 사라졌다 해야 되는데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이 일어나니 시장의 가격 기구 즉 자생적 질서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이에크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 재정을 지출하여 시장의 현금을 대규모로 푸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에크의 긴축 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하이에크의 긴축 재정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한 신뢰, 보이지 않는 손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이에크가 마지막으로 자,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국가의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재화를 공급합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 혹은 사회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손의 영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즉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통제권을 가지다 보니 조직이 관료화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방만해져 비효율성에 직면합니다. 결국 공기업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거스르는 셈이지요. 자, 하이에크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거듭
드리지만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분은 시장의 가격기구,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어, 공기업이 담당하는 것은 이러한 가격기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의 가격기구는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입니다. 즉 경쟁을 바탕으로 어떤 가격이 출현했던 가격이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격의 출현과 사라짐이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업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할하는 공기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경쟁의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공기업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거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이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질 좋은 상품을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재화나 서비스의 질이 온전히 확보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공기업을 통해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장의 가격기구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 결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기업이 관할하는 이러한 입장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에 어긋나는 이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 기업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이 생산을 맡게 된다. 즉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하이에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앞선 것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나 그리고 긴축 재정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이에크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이에크가 취하는 정책은 시장의 가격 기구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에크가 이렇게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정부가 개입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공기업을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경쟁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시장 가격 기구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리고 임금과 물가라고 하는 것도 시장의 가격 기구를 바탕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임금과 물가가 출현해야 되는데 국가의 개입으로 즉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임금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가 개입을 하니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인위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결국 이건 역시 시장의 가격 기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노동의 영역이든 재정 지출의 영역이든 혹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시장의 가격 기구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바로 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가격 기구를 훼손시키더라. 결국 하이에크는 이 정부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 정부의 실패를 우려하여 정부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입장으로 더욱 구체화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이에크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